안녕하세요. 24살 어린 나이에 사랑에 빠지게 되어 결혼을 선택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천사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콩 한쪽도 사람들이랑 나눠 먹는 걸 좋아하셨는데요. 솔직하게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집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기에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 저희 부모님은 아는 사람에게 투자 사기를 당하셔서 순식간에 집이 폭삭 가라앉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희 집에 남은 재산은 지금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그 집이 유일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편도 아닌데 왜 그렇게 베풀고 사는 것을 좋아하시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부모님께 요즘은 착한 것도 문제라고 하던데 왜 그렇게 뭐든지 나누려고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착한 것도 문제라고는 하는 것 같더라.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도 이렇게 나누고 살아야만 나중에 우리 집이 정말 힘들어졌을 때 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정말 부모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나누고 살면 좋은 일이 생길 줄만 알았어요. 그렇지만 나이를 먹게 되고 이것저것 나쁜 일들이 저를 찾아오게 되니까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도 자연스레 믿지 않게 되더군요. 요즘 시대에 아무리 베풀고 산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착한 사람도 병이라고 하면서 나쁘게만 보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부모님께는 제가 죄인이지만 성인이 되고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는 부모님의 이런 행동들이 보기 싫어서 소리도 지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끝까지 신념을 고집하며 저의 말을 들어주신 적이 없었죠. 그래서 한동안은 답답함에 혼자 나와 밖에서 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운이 좋아 회사의 사무직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우연히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어 안정적인 삶을 꿈꾸게 되었어요. 저희 두 사람 모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한다면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애 2년 후 24살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홧김에 집을 나오게 되면서 죄송해서 부모님께 쉽사리 연락을 드리지 못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닿게 되었으며 다시 소통을 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다만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저희 부모님은 착한 사람이었고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했었어요. 오히려 더 퍼주는 것을 좋아했었지만 이제는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혼을 하면서 예전보다 훨씬 생활이 나아졌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조금씩이라도 부모님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으므로 부모님께서 남을 돕고 사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의 착한 성격을 확 바꿔놓을 만한 큰 일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부부가 시댁으로 들어와 살기를 원하셨고, 기본적으로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은 물론, 둘 다 회사원으로 근무를 했지만 정직원으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시댁에 들어가서 남편 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었어요. 당연히 두 집 다 해오는 것이 없으니 혼수며 예단이며 모두 생략하기로 했었고, 신혼살림 대다수는 남편이 사용하던 것들 위주로 해서 꾸리기로 했죠. 그래도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자고 먹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너무 기뻤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 중에도 문제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솔직하게 저는 결혼 전에 남편을 통해 시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신 탓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고 들어서 당연히 시어머니도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따로 일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지금까지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편은 엄마라고 해서 당연한 듯 챙겼겠지만 시어머니가 어디 편찮으신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을 하지 못할 큰 이유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집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부업이라도 해서 살림에 보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남편과 제가 정직원으로 회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해고가 될지 모르는 일이었으며 혹시라도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식구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감이 늘 테니 이제는 돈을 조금씩 꾸준하게 모아놓아야만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고 식구가 늘어나게 되더라도 문제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는 갑작스러운 일이고 죄송하지만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제가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저희 부부가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정직원이 아니라서 언제 해고가 될지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금전적인 부담감이 들 테니 이제는 창훈 씨 월급을 조금씩 모아놓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께서도 힘드시더라도 일을 조금씩이라도 시작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정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군요. 너 늙은 시애미한테 나가서 돈이나 벌어오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 예단이며 혼수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핑계 대면서 하나 해오지 않은 주제에 이제는 나한테 네 월급 가져다 바치기 싫다는 게 그게 이유야? 너 없어도 지금까지 우리 둘 창훈이 월급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애가 언제 생길지 모르고 회사에서 언제 잘리게 될지 모르니 이 시애미한테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너는 대체 네 부모가 어떤 교육을 시켰길래 이러는 거야? 너는 어른 공경도 모르냐? 효도는 하지 못할 망정 늙은 시애미 일 못 시켜서 안 달랐네. 됐고 나는 평생 일해서 돈 벌어올 생각 없으니 정 돈이 필요하면 네 친정에서 매달 얼마씩 우리 집 생활비 좀 보태달라고 하면 되겠네. 아무리 돈이 없어도 너 먹이고 재우고 키워놓았는데 네 목 하나 가져올 게 없겠니? 정 힘든 거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 가져다 주겠지. 창훈이한테 들어보니까 너희 부모 착해서 여기저기 바보같이 퍼주고 다닌다면서. 하다못해 니는 본인 뱃속으로 낳은 딸내미인데 매달 얼마씩 붙여주는 거 그거는 어렵지 않겠지. 가서 네 애미한테 전화해서 매달 생활비 네 목 계산해서 붙이라고 해라. 저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돈한테 며느리 몫을 계산해서 매달 돈을 붙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남편은 왜 쓸데없는 말을 시어머니에게 해서 부모님한테 돈을 달라고 전화를 하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저희 부모님께서 평소에 여기저기 자신의 몫을 나누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바보처럼 아무 곳에나 퍼주고 다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시어머니께 해놓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치 저희 부모님이 시도 때도 없이 모든 것을 나누어 기부하는 사람인 것 마냥 꾸며서 이야기를 해놓았더군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부모님께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집도 차도 팔아서 다 내어주실 분들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도움이 필요한 아기도 아니고 이미 다 커서 결혼까지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받는 것은 무리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어머니께서 창훈 씨한테 듣고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저희 집이 기울 정도로 경제 사정이 심각하지 않은 이상 여유가 있을 때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고 사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다 커서 회사원으로서 월급을 받고 있고 게다가 결혼까지 했는데 어떻게 부모님께 손을 벌리면서 살 수가 있나요? 저도 어머니께서 밖에 나가서 파지를 줍거나 청소부 일처럼 힘들게 일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평소처럼 TV 보시면서 간간히 부업 정도만 해서 조금만 살림에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창훈 씨 저랑 나이가 같아요. 24살이요. 저희 또래 아이들은 아직까지 일 하나 안 하면서 부모한테 기대서 편하게 살고 있는 나이라고요. 그런데 창훈 씨는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아르바이트부터 일용직까지 안 해본 일이 없잖아요. 오죽하면 저랑 연애할 때 군대 다녀왔을 때 빼고는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해서 오히려 군대를 가게 되었을 때 마음이 편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당연히 이제 결혼을 했으니 창훈 씨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겠지만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으니 어머니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셔서 부담을 조금 덜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저 큰 거 안 바랄게요. 아직까지 저희 부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월급은 나오니까 그냥 부업 정도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저에게 간단한 부업 일조차 하지 않겠다면서 갑자기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설마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거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사돈,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의논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아시겠지만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편인데 이번에 지민이까지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렇다고 제가 일을 하기에는 몸이 많이 안 좋고 그런데 혹시 사돈도 힘드신 건 알지만 그 집에는 이번에 지민이가 시집 오면서 빠져 남는 몫이 있을 테니 생활비 좀 조금씩 보태주실 수 있나 해서요. 가족 좋다는 게 어디예요. 요즘 저희가 병원비부터 생활비까지 여기저기 돈 들어갈 때가 많네요.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군요. 어디 아픈 곳 없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에어로빅이 소풍까지 다니지 않는 곳이 없으면서 몸이 아프다고. 병원비부터 생활비까지 필요한 곳이 많다며 거짓말을 술술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런 거짓말을 정말 믿으셨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어머니의 말씀 한 번에 생활비를 떼어 보내주셨고 심지어 다음 날에는 시어머니 드시라고 친정엄마는 죽까지 만들어서 가져오시더군요. 솔직히 저로서는 시어머니도 저희 부모님도 두 분 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심리가 한 번 받으면 두 번 더 받고 싶은 것이라고 하니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나름대로 남편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마치 남의 집에서 발생한 일인 것처럼 크게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엄마한테 돈을 벌어오라고 해서 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그냥 가만히 내가 벌어오는 거에 당신이 벌어오는 돈을 합쳐서 있는 대로 생활했으면 처갓집에 따로 생활비 보내달라고 하는 일은 없었잖아 라고 하면서 화를 내더군요. 믿었던 남편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일을 하실 생각은 없는 것인지 여전히 저희 엄마 앞에서는 아픈 척을 하시며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궁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죠. 솔직히 웬만해서는 시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트러블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라도 모른 척 하겠지만 저는 저희 친정집에 손을 벌리는 것은 용납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두고 볼 수가 없어 시어머니께 확실하게 제 생각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계시는 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깐 시간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할 얘기가 있다고. 네가 나한테 할 얘기가 뭐가 있다고 내 방까지 와서 분위기를 잡냐? 다름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받아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생활이 여유롭지도 않으신데 이렇게 매달 기대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랑 남편이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염치로 매달 저희 친정 부모님께 돈을 받아 쓰나요?
솔직히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냥 알겠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의 예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아니, 내가 니네 집에서 돈을 받으면 얼마나 받는다고 그러냐? 누가 너희 집 팔아서 돈 달래?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돈 달래?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지민이 너만 예민 반응이냐? 어차피 너 그 집에서 나와 살고 있으니까 네 몫을 떼어서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세상이 무너질 만큼 큰 일인 거야?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강경하게 나오고 계셨고 저 또한 의견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다가는 끝이 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몇 달간 친정집에서 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탠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안팎기로 마음을 정했으니 내일 당장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려서 어머니 아프신 것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생활비 안 받는 것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받아들이시든 아니든 혹시나 저희 부모님께 또 전화하셔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시면 저 그냥 창훈씨 데리고 분가해서 살겠습니다. 아니, 너 지금 시애미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분가를 한다고? 대체 누구 마음대로 분가를 해? 우리 아들 창훈이는 절대 지 엄마 버리고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신혼살림 차릴 아이는 아니다. 그러니까 분가는 꿈도 꾸지 마라. 어머니께서 저희 친정집에 이상한 요구만 하지 않으시면 저희도 분가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가는 거 보기 싫다고 하시면 저희 친정집에 기댈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간단한 부업이라도 하세요. 어머니도 살림에 조금 보탬 좀 돼주세요. 저희 집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도 않은데 어머니 놀고 계시면 진짜 파산할지도 몰라요. 이야기를 하고 시어머니 방을 나오는데 솔직히 이렇게 후련할 때가 있나 싶더군요. 다음날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친정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사정을 모두 말씀드리고 생활비 보내주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저희 시어머니는 조용하시더군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원래 사고만 치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하면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 건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조용하시니까 이제는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 한번 안 치시니까 걱정도 되고 괜히 더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 앞으로 제가 모르는 택배들이 자꾸만 도착하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졌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설마 시어머니께서 다른 일을 꾸미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하지만 집안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 통화 소리가 들리길래 살짝 들어보니까 역시나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셔서 저에게 비밀로 하고 이거 사달라, 저거 필요하니 저거 사달라라고 하시면서 부모님 등에 빨대 꽂아 쪽쪽 뽑아 먹고 계시더군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몰랐으면 몰랐지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당신 지금까지 어머니가 나 몰래 우리 친정 부모님에게 생활비부터 필요한 것까지 사달라고 하는 거 알고 있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저번에 당신이 장모님한테 따로 전화해서 생활비 보내지 말라고 말씀드렸다면서. 그런데 우리 엄마가 어떻게 거기다 대고 이것저것 사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 나도 그런 줄 알았지. 그런데 오늘 청소하다가 어머니가 통화를 하시길래 살짝 들어봤더니 우리 엄마한테 인터넷 쇼핑하듯 이것저것 주문하고 있더라니까. 이거 당신이 해결해요. 나는 도저히 어머니랑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면 당신이랑 나랑 분가라도 하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한참을 말이 없더니 곧바로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처음에는 신경을 쓰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각하더군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래? 왜 자꾸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는 건데 엄마가 그럴수록 우리 계획은 자꾸만 틀어지는 거야. 그거 알고는 있어? 아니 너는 그 집 재산 얼마나 된다고 뽑아 먹을 수 있는 건 끝까지 뽑아 먹어야지. 그리고 너한테 장인 장모가 어디 있어? 어차피 곧 보지 않게 될 사람들인데. 에휴. 내 아들이지만 너무 순진에 빠졌어. 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계획은 또 뭐고 저희 부모님을 뽑아 먹을 때까지 뽑아 먹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보지 않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뭔가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 사람의 계획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녹음기를 켜놓고 주의 깊게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니 엄마. 이거 계획 다 틀어지면 우리 빼도 박도 못하게 도망자 되는 거야. 하루가 다르게 빚은 늘어나고 있는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살고 계시는 집 몰래 팔아서 그 돈으로 해결하지. 하면 우리 목숨 날아가는 거라고. 그리고 혹시라도 지민이가 눈치라도 채는 날에는 우리 계획도 다 끝이야. 그거 알기는 알아? 알겠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빨리 끝내. 모든 대화를 다 들어보니 이 두 사람이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 답이 다 나오더군요. 결국 남편도 시어머니와 한 배를 타고 있어서 이전에 친정에서 생활비를 받겠다고 했을 때 모른 척했던 것이었고 또 친정 부모님의 유일한 재산인 집까지 뺏어서 시댁의 빚을 갚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쩐지 남편이 저희 친정집에 갈 때마다 세금 문제와 같은 핑계를 대면서 친정 부모님에게 공동명의로 넘겨달라고 계속해서 꼬시더군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언젠가는 저희 부부에게 유일한 재산인 집을 물려주신 후 시골로 내려가서 살겠다며 이야기를 하셨었고 남편 단독 명의가 아닌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안심하시면서 최근에 저희 앞으로 명의를 넘겨주셨고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저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듯 하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 부모님 집을 팔아 빚쟁이가 되는 것을 면하고자 하였던 것 같은데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공동명의로 집을 물려주셨던 것이었고 그렇게 된다면 남편 혼자 아무리 집을 팔고자 용을 쓰더라도 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데 이와 같은 사실을 남편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일단 저는 방으로 들어와서 내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변명이라도 하라고 무작정 따지기라도 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딱 남편에게 저희 친정집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남편은 당연히 제가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옆에서 당당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고 저는 모른 척 귀 기울여 듣고 있었는데요. 모든 통화를 마친 후 남편은 급하게 부동산으로 향했고 저는 다른 사람인 척 변장을 하고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창문으로 흘낏 보니 부동산에는 집을 계약하겠다는 사람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남편이 도착하자 인사를 하고 계약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더군요. 남편이 도장을 꺼내려던 그때 저는 부동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놀라면서 당신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라고 하였으나 저는 바로 책상에 놓여있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영문 모를 상황에 누구시죠? 갑자기 들어와서 남의 계약 서류는 왜 보세요? 라고 하셨으나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저희 부모님 친정집이 대상이었고 남편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다가 내가 다 설명할게.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응? 이라고 하면서 저를 설득하고자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부동산 사장님에게 딱 한마디 던져줬습니다. 사장님, 공동명의로 된 재산도 제 동의 없이 남편이 혼자 판매할 수 있나요?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당황해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아니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공동명의인 경우 사모님도 같이 오셔서 도장을 찍으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남편분께서 사모님은 사정이 있으시다고 직접 사모님 도장을 가지고 오시겠다고 하셔서 계약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무슨 문제 있나요? 죄송한데 저는 동의한 적도 없고 제 도장을 남편에게 맡긴 적도 없습니다. 한번 확인도 안 하시고 마음대로 공동명의인 재산을 판매하시려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동의할 생각도 없고 이 일 넘어갈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조치 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거물로 계약하려고 했던 서류 제가 챙겨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밖으로 나와버렸고 남편도 급하게 제 뒤를 쫓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고 저는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으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로 상황을 들었는지 제가 집에 도착한 모습을 보시고는 바로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 비시더군요. 당연히 남편도 도착하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요. 며느라가 내가 잘못했다. 얼마 전에 내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돈이 급해서 건드려서는 안 될 너희 친정재산을 건드렸어. 정말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 모든 계획은 내가 다 생각해서 진행한 거야.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목숨 한 번만 살려주라. 그 집 팔아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집 진짜 파산이야.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 와중에도 본인 집 파산할 것을 먼저 생각하다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이랑 어머니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네. 이렇게 무릎 꿇고 빌고 있는 와중에도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 집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놔둘 것 같아? 아니, 절대 못해.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집과 인연을 끊을 거고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할 거야. 당연히 당신이랑도 끝이니까 마음의 준비나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바로 친정집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시고 노발대발 하셨으며 시댁에 쫓아가서 한바탕 하고 오셨고요. 이 일이 생겨난 이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몇 차례의 연락이 왔었지만 저는 끝까지 무시했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 이 두 사람은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하더군요. 역시 사람은 죄를 짓고는 못 산다더니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렇게 된 것은 참 안타깝지만 적어도 저는 굉장히 속 시원합니다. 앞으로는 이 두 사람이 양심적으로